네,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졸업생 13학번 오효정입니다. 저는 언론정보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음표 기호를 띄우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제가 거의 대학생활 내내 진로 탐색을 했었고 또 지금도 미래의 제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전의 문화 그리고 커리큘럼은 저의 이런 고민을 늘 응원해 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저의 지난 고민들을 공유하는 식으로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먼저 제 직업의 일상부터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기자들은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각종 이슈들을 관찰하고 또 사실을 확인하고 또 우리 사회가 알아야 될 것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경력의 절반 정도를 법조팀 기자, 법원을 취재하고 또 판결을 소개하는 기자로 지냈는데요. 기자들은 보통 자신이 담당한 곳으로 바로 출근을 해서 아침 보고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가 오늘 법원에서 지켜볼 재판, 또 의미 있는 판결문들은 정리해서 보고를 하고 또 이 중에 기사 가치가 있는 사안들을 추려서 그날 마감 시간에 맞춰서 기사를 쓰는 게 일단 주요 하루 일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루 중에는 틈틈이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서 요즘 흐름이 어떤지 또 조직이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취재하는 것도 주요 업무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하루 일과라면 한 사안을 좀 장기간으로 취재하는 기획 기사를 쓰는 업무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좀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어떤 재판이 4년이 넘게 1심 결론이 안 나고 있어서 저희 팀원들과 함께 한 300번 정도 되는 재판에서 나왔던 워딩들을 다 읽고 정리하고 또 뭐 주요 증인들의 증언, 또 주장과 또 반박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 지연이 이 사건만의 문제는 아닌지 재판 지연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시각은 또 어떤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현직 법관들을 만나서 파악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자격이라는 기획 시리즈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법이 가족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짓고 있는지 또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 사례자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시리즈물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왜 우리 대법원은 부부 중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지 요즘 경향은 또 어떤지 또 법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고 보는지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재밌게 일했던 것 같아요. 법을 어렵게 느끼는 독자들한테 쉽게 다가가자는 것도 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문체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를 꾸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사 수요가 좀 꽤 높다는 걸 확인하고 코너를 업그레이드해서 중앙일보가 월 구독료를 받고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로 연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고3 때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에 법 소통학을 설계 전공하겠다는 내용을 좀 썼었던 것 같은데 입학 후에 뭐 실제로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무슨 과목을 설계하자고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최근에는 내가 했던 일이 법과 소통 아닌가? 나도 모르게 좀 10년 전에 내가 품었던 방향이 좀 실현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었습니다. 저 지금은 경제부 금융팀에서 신문기자로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또 그리고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취재하고 또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사 마감, 뭐 전문가 미팅, 또 기획기사 발굴 이런 패턴은 사실 기자라면 어느 팀을 가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2, 3년 단위로 기자가 담당하는 영역, 즉 출입처가 바뀌는데요. 출입처가 바뀔 때마다 해당 업계의 전문가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야 기사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중앙일보 JTBC 통합공채로 입사를 해서 신문기자와 방송기자의 삶을 좀 모두 경험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방송기자 영역도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 또 내가 소화한 것들을 나의 말투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변기에 버린 물티슈 때문에 하수 처리장에서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주제로 취재를 할 때는 제가 직접 하수 처리장에서 물티슈 제거 작업을 해보기도 하고 또 뭐 자연재해가 있던 지역에서는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 이런 목소리를 듣고 정리해서 전달하는 일들이 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직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기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매일매일 세상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내가 전문가는 되지 못하더라도 각 업계 전문가들이 가장 최근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듣고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게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밤낮 없이 일하는 하루가 버거울 때도 있고 또 매일매일 뭔가를 하나 써내는 삶이 소모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물론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7년 정도를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나는 하루하루를 공부하면서 채우고 있다. 이런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 나 스스로를 이 직업에 붙잡아 둘 수 있는 가치가 뭔지 정리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충분히 탐색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 세상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한 건 자전에서 허락해준 방황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전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주제탐구 세미나와 같은 전공 수업에서는 행복이 뭔지 생명이 뭔지 좀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저는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 게 참 감사했고 일단 어떤 영역이든지 도전해보고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이런 시간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 시절 내내 좀 진로를 특별하게 결정을 많이 못했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수업 저 수업 마음껏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뭘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나 스스로를 탐색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패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물리학 수업은 저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포기했고 또 수학 수업은 끝끝내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 미학 수업은 정말 동경심 하나로 버텼고 라틴어 수업에서는 저의 한계를 느끼는 이런 실패의 경험들을 했는데 분명 이런 경험은 도전만으로도 저한테 유연한 사고를 하게 해주는 자양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허락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저는 이제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 어렴풋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호기심이 많고 또 소통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고 사회의 공론장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고 공적 영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막판에는 의심 없이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서 저만의 심지를 굳히는 과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4학년이 될 무렵에는 기자라는 일이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자전의 문화와 커리큘럼이 제가 저 스스로와 대화하는 습관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자전 출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면 자전 사람들이 유독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끊임없이 꿈꾸고 또 다른 미래를 상상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10년 뒤에 저의 모습이 어떨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살려고 합니다. 기자로서 더 일해보고 싶은 분야 아니면 제가 나중에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때 저의 일상은 어떤지 상상하고 또 그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장면들은 어느 순간 현실로 다가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 자전에서 학부 생활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대책 없이 도전해보시고 또 실패해보시고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직업인으로서 붙잡고 싶은 단어와 문장을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